부모가 골다공증이면 자녀도 골다공증이다? 아,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아니 거잖아. 잠깐만요. 이건 아니, 반칙이에요. 이거는 80%를 피할 이건 수 없는 어떻게 반칙이야. 부모를 바꾸고 못 바꾸잖아.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왜 내 부모는 골다공증인데 나도 골다공증이 어떻게 걸릴 알고 확률이 몰라.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유전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전이에요. 유전입니다. 유전이에요? 골다공증 유전이라고요? 네. 자, 과연 어떤 내용일지 내분비 대사내과 송기호 엄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골다공증이면 자녀도 골다공증이다? 내분비 대사내과 교수 송기호. 흔히 골다공증 하면 노화가 됐을 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유전이 된다고 하면 더 놀라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랬죠. 우리가 흔히 뼈대 있는 가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골다공증에서는 이 말이 거의 80% 가까이 허용됩니다. 진짜? 만약 부모님이 골다공증이라면은 이 집이 뼈대 없는 집안으로 갈 확률이 무척 높거든요. 갑자기 우리 집 뼈대 골다공증이 없어. 최대 80%까지 유전된다는 겁니다. 80%. 골다공증은 보통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면 딸도 골다공증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만약 부모 한쪽이 골다공증이라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은 2배에서 3배. 부모 양쪽이 다 골다공증이다. 그러면은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10배까지 올라갑니다. 부모의 골밀도가 낮은 경우 아들의 경우에는 20에서 54%, 딸의 경우에는 40에서 69% 확률로 골밀도가 낮았다. 아이고야. 그리고 특히 어머니의 골밀도가 낮을 때 딸의 골밀도가 낮을 위험이 5배나 증가해요. 세상에. 골밀도가 낮다는 것은 향후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이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부모가 생전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든지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나의 뼈 건강을 확인해야 되고 아이고야. 만약 내가 지금 골다공증 앓고 있다면 나의 아들, 딸까지 검사를 받아와야 합니다. 평소 뼈 건강에 대한 관심과 주의만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골다공증이 유전이 된다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잠깐 앉아 있는데 그냥 밑에 송채한 씨가 어떻게 계속 걱정하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 오늘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기침을 하다가도 갈비뼈에 금이 가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골다공증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무릎 다 수술하시고 관절염 때문에 그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지금 이렇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제가 앉아 있어갖고 이게 한숨밖에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성기엄씨께서 말씀 중에 골다공증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폐경 때문입니다. 저봐. 늘 걸리는 거 그거예요. 그거니까 폐경 안 올 수 없잖아요. 폐경이 되면 왜 골다공증이 오느냐? 사실 우리 뼈는 여러분들이 이제 뼈 한 번 생기면 이제 그걸로 끝까지 갈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뼈는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 내 뼈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비밀. 10년에 한 번씩 새뼈로 바뀝니다. 새뼈로 바뀝니다. 우리가 뼈가 그냥 죽은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고 이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아파트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리모델링을 하죠. 리모델. 우리 뼈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 뼈 중에서도 뭐 오래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손상된 부분 같은 경우를 뼈를 갉아먹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와서 그걸 다 이제 뼈를 흡수를 하면은 그 부위를 새로운 뼈로 다 채워집니다. 지금 말씀 중에 뼈를 갉아먹는 세포가 있다고 그러셨단 네. 말이에요? 그 세포가 이름이 뭐 세포가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파골 세포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 짓죠. 뼈를 파괴한다. 이런 뼈를 세포인데. 파괴하는 세포가 있다고요? 네, 내 그래서 몸속에요? 근데 그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여성 호르몬이 확 억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억제하고 있으니까 네. 파골 세포가 지가 막 활동을 하려고 해도 못 못 하고 움직이는 있는데 거죠, 폐경이 되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파골 세포가 마구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골다공증이라고 보시면 자기를 억제하는 것이 없으니까 뭐 마음껏 다니면서 뼈를 파괴하고 그러세요. 아니 김정희 씨 왜 그러세요? 저 왜 그러세요? 애가 이제 6살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공장 문 닫았어요. 영업 끝났어요. 아니 제가 올해부터 정말 정확하게 폐경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할 게 많아요. 갱년기도 준비해야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골다공증 위험까지 있다고 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호르몬제 이렇게 먹으면 되나요? 혹시 여성 호르몬제 먹으면 좀 아니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여자들은 누구나 다 폐경이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골다공증하고 연관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네요. 네, 김종인 씨 같이 좀 폐경이 조금 빨리 왔다든가 또 굉장히 좀 다르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골밀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골다공증의 위험군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후천적으로 골다공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이어트는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연구에 따르면은 체중을 감량한 여성 그룹이 체중 감량을 한 적이 없는 여성 그룹에 비해서 척추의 골밀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평생 다이어트 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현영 씨가 지금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 저는 예. 다이어트 전도사거든요. 저는 그럼 이제부터 골다공증이나 이 전도사를 이거 바꿔야 어떻게 돼요. 어떡하지? 진짜 반대 그러면. 그리고 뭔가 여자는. 조심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송채연 씨가. 그쵸. 네. 저는 절대로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입에도 안 돼요. 탄산음료. 맞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칼슘제도 먹고 탄산음료 안 먹고. 우유도 하면서. 마시고. 네. 근데 유전이잖요. 탄산음료를 주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탄산음료가 어떤 맛이 나요? 달아요. 달죠. 과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당을 우리 몸에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칼슘도 같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탄산음료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커피를 드시면은 카페인 때문에 이뇨를 시키게 되니까 이 칼슘이 또 그나마 있던 것조차 빨리 빠져나가게 되니까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침에 사실 골다공증 이게 주제라 뼈 좋으라고 멸치김밥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었는데 그러면 0이에요 0. 왜 먹었어요? 칼슘 마이너스야. 너무 충격이다. 골다공증 정말 무섭습니다. 네. 골다공증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사망률도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전까지 된다니까 더욱 걱정인데 만약에 내가 골다공증이다 알게 됐으면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골다공증 환자의 90%가 제대로 치료를 안 받는다는 거고. 치료를 안 받는다고요? 아니 이렇게 위험한데 왜 90%나 치료를 받지 않는 거죠? 바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진짜 증상이 없어. 미리 검사하지 않으면은 뼈가 부러지고 나서 이제 내가 골다공증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율이 한 10%에 불과하고요. 있더라도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치료 받아도 1년 정도 지나면은 약을 먹고 있는 분이 한 30%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좀 안타까운 건데요. 만약에 고관절 골절이 되면 치료비가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왠지 많을 것 같아요. 얼마 안 하지. 골대사학회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으면 연간 치료비가 900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연간. 1년에 900만 원이요. 생각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죠. 그렇지. 문제는 이제 골다공증이 노인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료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한테 이렇게 알리기가 좀 어려워서 안 알리고 혼자서 그냥 끙끙 앓으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가 얼마나 지금 많냐면요. 50세 이상에서 전체 25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은 4명 중에 1명. 더 놀라운 것은 50세 기준으로 10세 증가할 때마다 2배씩 더 올라간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거의 2명당 1명꼴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연령대별 골밀도 추이를 볼 수 있는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다시피 30대에 정점을 찍은 후에 골밀도가 점점 감소를 하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50세가 되면 이제 폐경이 되니까 쭉 떨어지네요. 급속하게 떨어지죠. 50대 이후에 훅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30대까지 쌓아둔 이제 골밀도가 평생 자산이 되는 거죠. 칼슘을 잘 섭취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를 좀 금해서 뼈를 최대한 저축해 두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갱년기를 맞은 여성 그리고 7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골밀도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건강 검진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목에 골밀도 검사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렇게 골밀도 검사만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골다공증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의 골밀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이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즉석에서 하면 바로 우리가 결과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엄지 가족들의 변화율을 즉석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이 기계는요,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서 골밀도를 검사하는 건데요. 발목 뒷부분에 있는 발뒤꿈치 뼈에 초음파를 이렇게 투사해서 뼈의 양을 확인하는 기계입니다.